실질적으로 약간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공급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AI를 하려면 이제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공간이 되게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미국에서 가장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는 지역이 노스 버지니아인데요. 이 지역의 임대료가 엄청 올랐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실률이 0.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없는 거죠, 공간이. 생각보다 이 AI가 한 뭐 5년, 7년 이상 꾸준히 더 성장은 하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초기에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뭐 그 급격하게 성장했던 속도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완만해지는 그런 국면으로 좀 가는 것 같다. 네, 삼성전자 관련된 소식이 사실 어제 저녁에 전해졌고요. 오늘 시장에서 다시 어떤 얘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어제 저녁부터 해서 지금 이 시각까지 유수진 기자가 업계 이제 동향을 살펴보고 취재한 내용들 지금 빠르게 좀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얘기였고요. 자, 이제 좀 넓은 시장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허재환 상무 함께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9월 미국 시장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왠지 8월 초에 그 기억이 네.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그 시작 자체는 좀 비슷한가 이런 안 좋은 기억이 좀 살아나려고 합니다.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상무님? 뭐 사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나 PMI 같은 지표들이 네. 뭐 좀 나쁘게 나오긴 했지만 네. 사실 ISM 제조업 지수만 보면 사실 지난달도 안 좋았고 네. 이번 달은 또 안 좋은데 사실 급격히 나빠지는 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반응이 상당히 좀 격렬하게 다시 나타난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제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들이 좀 더 크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했던 AI나 이런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확실히 이제 좀 그 흔들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구심점을 못 찾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반응이 조금 더 생각보다 격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시네요. 오늘 준비하신 이제 보고서 보면은 AI 회의론에 대한 생각 또 보고서로 이렇게 쭉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 주가 급락. 지수 급락과 함께 엔비디아 주가가 거의 10%, 9% 이상 네.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가뜩이나 AI 고점 논란 속에서 지난 8월 초에 급락도 그 원인 중에 하나로 또 AI 고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9월 초 시작하면서 급락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 8월, 7, 8월에 이제 주가 떨어질 때도 보면은 네, 사실 이제 뭐 AI 고점 논란도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기 침체 논란도 있었고, 뭐 엔캐리 트레이드 뭐 이런 걱정들이 좀 있었는데 복합적이었죠. 네, 사실 이제 미국 경기 침체는 조금 진정되는 듯 했었고, 그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도 뭐 사실은 아주 급한 어떤 청산 물량들은 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았는데 그때도 사실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거는 AI 고점 논란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뭐 실적 자체는 뭐 워낙 훌륭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사람들이 또는 투자자들이 좀 흥분할 만큼의 어떤 내용들은 사실상 약간 좀 부족했었던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눈높이가 너무 높았다. 네, 흔히 그리고 얘기하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역시 AI와 관련돼서 좀 사람들의 어떤 열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식어가는 이런 국면은 조금 더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열기가 식어가는 건 확실한데 사실 산업의 전반적인 어떤 단계, 긴 단계로 놓고 보면 굉장히 초기 단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그렇게 없는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굉장히 초기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초기라는 게 또 초기인 거에 비해서 주가가 또 좀 빨리 올랐다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좀 이제 자료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네. 보통 이런 혁신 제품이 이제 보편화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편화를 뭘로 볼 거냐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침투율이라고 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미국의 가게나 기업들이 얼마만큼 사용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비중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한 50%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면은 보통 침투율이 미국의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가전 제품들 또는 인터넷이라든지 PC라든 같은 이런 혁신 제품들이 침투율이 예를 들어서 10%를 넘어서서 한 50%대까지 이렇게 확산되는 데까지 시간이 보통 아무리 안 걸려도 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AI가 챗GPT 이후에 2022년 말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됐다라고 보면은 한 2년 정도가 조금 안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인 거는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초기인 건 맞는데 사실 주가는 이 침투율이 10%를 넘어서 한 20%대 또는 이제 30%대, 40%대 올라갈 때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이 AI와 관련된 뭐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주가들은 사실 이제 굉장히 초기부터 굉장히 좀 급등을 좀 했었는데요. 요게 제가 보기에는 AI와 관련된 어떤 그 성장의 어떤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GPU라는 어떤 특수한 반도체의 점유율이 이제 93%나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독점에 대한 어떤 기대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또 증폭된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피크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은 분명히 아닌 건 맞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조금 빨리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수요보다는 이 AI와 관련돼서 이렇게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약간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공급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 AI를 하려면 이제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의 특히 올해 들어서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공간이 되게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미국에서 가장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는 지역이 노스 버지니아인데요. 이 지역의 임대료가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땅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실률이 0.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없는 거죠, 공간이. 근데 이런 거 지으려면은 사실은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땅도 확보를 해야 되고 공장도 지어야 되고 센터도 지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고 거기다 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AI가 성장은 하긴 하고 앞으로도 한 뭐 5년, 7년 이상 꾸준히 더 성장은 하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초기에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뭐 그 급격하게 성장했던 속도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완만해지는 그런 국면으로 좀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보편화 침투율 뭐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는 사실 아주 긴 단계로 보면 초기 단계지만 여기에서 보편화가 좀 시작되는 거는 온 디바이스 AI 이런 관점으로 좀 보면 될까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네. PC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네. 사실 이제 만들어진 지는 꽤 오래됐는데 네. 저희 생활에 이제 정말 침투를 해서 정말 많이 사용이 사용한다. 되고 뭐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한 4명, 5명 이상 사용하는 데까지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온 디바이스와 같은 이런 기구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AI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는 전문 용어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네. 해가지고 이게 활성화시키는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중요한 어떤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어떤 그 전문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PC 같은 경우에도 윈도우라는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은 소프트웨어가 등장을 하면서 PC의 활용도가 완전히 또 굉장히 늘어났었던 것 같고 늘어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 AI에 대한 활용이 사실 이제 사람이 여러 가지 노력들을 조금 대체하는 정도라고 좀 보여져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추가적인 뭐 온 디바이스라든지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은 인프라를 일단은 형성을 해 나가는 단계고 예를 들면 그런 것과 관련된 뭐 칩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많이 환호를 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뭐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뭐 이런 부분이 될까요? 아니면 아직도 이 칩 부분에서도 초기 단계인가요? 아니면 주가는 그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 건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보기에는 네. 분명히 칩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조금 더 있을 것 있을 같은데, 것이다. 근데 이제 사실 주가가 사실 이제 챗 GPT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가 거의 10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그러한 기대감들, 초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나름은 잘 반영을 많이를 한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이제는 실적이 늘어나는 것만큼 늘어날 텐데 사실 매출이 늘어나는 거의 어떤 속도가 굉장히 가팔랐습니다만은 지난 1분기 때 200%였던 게 이번 분기에는 이제 100%대로 그렇죠. 떨어지다 보니까 네. 주가 상승 속도도 이제는 좀 더 천천히 가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칩도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속도는 조금 진정이 될 거고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이 AI를 구현할 수 있는 뭐 빅테크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더 그 혁신의 어떤 모습들이 좀 더 확산이 됐을 때 그때 또 주가가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AI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여기 자료와 함께 보고서를 써주고 계시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얘기는 이제 여름의 끝자락에서 기회를 찾다라는 주제로 또 다른 국면의 보고서입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이제 여름의 끝자락, 이제 가을의 초입인 것 같은데요. 네, 시장 예. 입장에서는 아니 찬바람 불고 나서 모르겠어요. 이 노동절 연휴 이후에 아까도 특파원 얘기 들어보면 미국은 가을에 이제 시작이다. 겨우 그렇게 상징적으로 거의 본다고 하는데 가을 그러면 거의 시작과 함께 찬바람이 시장에도 너무나 불어닥친 꼴이어서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긴 하지만 네. 사실 금리 인하 자체는 그만큼 미국 경기가 이제 식어가고 있다는 음. 의미이고 이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해서 미국 경기가 얼마나 빨리 다시 반등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뭐 9월 달 정도까지는 그리고 조금 길게 보면 미국 대선 전까지는 시장은 딱히 이렇게 어떤 뚜렷한 구시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상승하기가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렇게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다시 경기가 좋아지는 데까지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효과들이 아마도 올해 말 내년 초에는 다시 나타날 거고 그 부분을 이제 주가가 선반영하는 시기가 가을 정도에 좀 아주 늦여름 또는 가을 초기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요 기간 동안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역시 지금 경기나 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기업들의 이익을 너무 좋아질 거다라는 어떤 그런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익에 대한 안정성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변동성이 좀 낮거나 또는 이익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약간은 좀 독과점적인 그런 기업들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만약에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수혜 업종들을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될 텐데 과거에 보면은 어쨌든 이러한 수혜 업종들을 보면은 그 반도체를 비롯한 테크 업종,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업종,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일부 소비재 이렇게 좀 찾아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테크 업종에 대해서 지금은 좀 힘들지만 어쨌든 조금은 지금은 견뎌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월마트 주가의 시사점에 대해서 여기 써주고 계시는데 뭐 소비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네. 특히 이제 7, 8월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주가가 좀 떨어지거나 네. 좀 주가 조정이 나타났을 때 좀 특이했던 그 기업들 주가 중에 하나가 바로 월마트였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월마트가 주가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월마트가 사실은 이제 성장성이 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 이익이 늘어났다고 해도 사실 뭐 전년 대비로 봤을 때 뭐 7%, 8% 많이 이익이 나오면 한 10% 정도 요 정도 이익이 나오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렇지만 성장이 되게 아주 그 두드러진 회사는 아닌데 이 월마트의 지금 멀티플 소유하는 PER이 알파벳이나 뭐 메타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그
애플과 같은 그런 급의 좀 멀티플을 좀 받고 있는데 지금 거의 32배 네.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네. 왜 지금 시장에서 월마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프리미엄,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이 더 높아질까를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 지금은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어쨌든 지금 수출도 뭐 지난 8월달 수출도 약간 좀 둔화되는 뭐 이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좋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이익을 조금 더 지켜낼 수 있는 산업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월마트 주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좀 안정적인 쪽에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또 월마트 주가가 주는 시사점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달러의 방향, 엔화의 방향, 그리고 원화의 방향, 이 환율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이미 좀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예, 뭐 사실 환율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 지난달 말 네. 중순 이후에 되게 좀 관심들이 좀 컸던 것 그렇죠. 같아요.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20원대 갔을 때 굉장히 좀 문의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많은 분들의 질문의 이제 핵심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예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때 한국 주가가 되게 좋았는데 왜 지금은 안 좋으냐라는 거고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거냐라는 건데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그 수출 구조가 좀 바뀌었다라는 데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대미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저희 한국의 무역 수지에서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의 이익에서 대미 수출 기업들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질 때 그러니까 즉 원달러 환율이 이제 좀 그 떨어져서 그 원화가 미국 달러 대비해서 좀 오히려 강할 때 오히려 대미 수출이 조금 더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은 확실히 이제 수출주들의 흐름이 조금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좀 지금 환율이 어쨌든 좀 낮아지는 국면 이런 상황에서는 수출주보다는 수출에서 좀 떨어져 있는 내수 업종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업들의 이익의 안정성을 생각해 보면 내수 업종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통신이라든지 은행처럼 약간 독과점적인 그러면서 투자자들한테 어떤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한 어떤 수익을 챙겨줄 수 있는 이런 업종들로 좀 저희가 좀 국한되어서 좀 볼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 그러니까 수출 구조가 좀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과거와 좀 다르게 주가에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 이 부분 좀 짚어주셨고요. 이 부분도 보고서에 좀 자세하게 적어두셨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 또 다른 보고서. 다시 보는 미국 대선과 경제 전망인데 일단 10일에 TV 토론 또 앞두고 네. 있는 상황이어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이 몇 달 전에 뭐 있었다면 이번에 이 TV 토론을 또 계기로 해서 뭐 누구 이름이 앞에 붙은 어쨌든 트레이드라는 말이 또 한 번 있고 시장에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은 사실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여전히 네. 약간 해리스가 조금 더 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뭐 누가 내 토론을 더 잘할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선거 전략에 있어서 되게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선거의 어떤 특성상 약간 그 집결을 시키는, 그러니까 뭐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보수층을 이제 집결시키는 쪽으로 해서 전략들이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뭐 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후보도 그렇고 약간 좀 막말도 많이 하고 공격적인 막 표현을 쓰는 거에 비해서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친서민적인 부통령 후보를 내세움으로써 민주당은 확실히 이제 중도층, 그러니까 트럼프 대 해리스의 구도가 아니라 트럼프 대 반 트럼프의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좀 지지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대선은 정말 끝까지 가봐야 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어떤 그 토론에 있어서도 오히려 토론을 설사 해리스 후보가 조금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너무 이 막말이나
지나친 어떤 표현들로 인해서 지쳐 있는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해리스 후보가 움직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훨씬 더 좀 더 중요한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서 여전히 이제 미국 대선도 굉장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약간 해리스 쪽에 조금 더 시장은 좀 더 무게를 실으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확실히 좀 많이 식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후보 간의 어떤 공약,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상세하게 비교해 놓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또 참고를 역시 보고서 통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전략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좀 요약을 해 주셔서 좀 제가 감사드리고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 전략 상무님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미국 시장도 이렇게 좀 흔들린다면 다시 한번 우리 시장 아직 회복도 다 못한 상태에서 또 한 번의 충격을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건지 전략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쭉 말씀드린 네. 것처럼 지금은 약간 테크, 그다음에 뭐 반도체, 그다음에 이런 상반기 때 굉장히 좀 강했던 이런 업종들은 확실히 조금 회복이 쉽진 않은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요게 좀 돌아서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근데 그 시간은 아무래도 첫 번째 금리 인하보다는 한 두 번째 정도 금리 인하 또는 그 시점과 맞물린 미국의 대선 결과 전후로가 아무래도 좀 반전의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져서 그 전까지는 조금 수출주들처럼 약간 이제 실적이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업종들보다는 조금 지켜낼 수 있는 업종들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도 다행히 이제 이번 달에는 밸류업이라는 그렇죠.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과 관련된 업종들 특히 뭐 은행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지주사라든지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뭐 그런 업종들이 좀 자동차는 조금 수출주에 가깝긴 합니다만은 뭐 약간 그래도 이제 내수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 관련된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까지 듣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